안녕하십니까, 미스터 뱅입니다. 2024년 상반기 국민은행에서 UB 신입회원 채용 이 공고가 떴죠. 이 국민은행 채용 공고가 뜨면서 이번 2024년 상반기는 6대 대형 은행들이 모두 채용을 실시하는 그런 시즌이 되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농협은행부터 시작을 했었죠. 작년 12월 말부터 스타트를 해서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은행까지 6개 시중은행이 다 채용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민은행 신입회원 채용은 UB라고 하는 유니버셜 뱅크, UB L1 레벨의 유니버셜 뱅크 UB 채용 이외에 그 다음에 ESG 특별 채용이 있고 그 다음에 보훈 채용까지 동시에 같이 진행이 됩니다. 채용 규모는 우리가 그렇게 많진 않겠지만 대형 은행 중에 마지막으로 떴으니 열심히 지원해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채용 개요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 개요입니다. 먼저 서류 접수를 보죠. 서류 접수가 2024년 4월 4일, 오늘이 금요일인데요. 4월 16일 화요일까지 총 한 2주가 채 안 되죠. 한 12일 정도 자소서를 적을 시간이 있고 발표가 5월 3일 날 발표가 납니다. 5월 3일 발표가 나고 그 다음에 5월 12일 날 필기 시험이 있으니 서류 발표가 나고 한 열흘 정도 있고 필기시험을 보내요. 요 서류 발표 끝나고 필기시험을 공부할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필기시험 공부를 평상시에 얼마나 했는지에 따라서 개인별로 좀 달라지겠죠. 그때 공부를 해야 될지 아니면 미리 좀 준비를 해 놓아야 될지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필기 발표가 5월 20날 월요일 날 발표가 나고, 그 다음 면접은 바로 5월 24일부터 스타트가 됩니다. 그래서 필기 발표가 5월 20날 발표가 나고 5월 24일 그 주 금요일부터 면접이 시작되니까 실제로 필기 발표가 나고 면접까지는 화, 수, 목 이렇게 3일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면접 준비는 적어도 미리 해놓으셔야 될 것 같네요. 그 다음 1차 면접 발표가 6월 7일 날 나고 2차 면접이 6월 17일부터 시작이니까 역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한 열흘 정도 있네요. 그래도 2차 면접은 종류가 많지 않으니 1차 면접 끝나고 발표가 나고 준비를 해보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날 때까지 여러분들이 최종 합격할 때까지 마이멘토가 계속 함께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기소개서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 문항은 총 4문항이고요. 1번부터 4번까지 2000, 1200, 2000, 1200바이트 총 합쳐서 6400바이트입니다. 분량은 역시 많지 않고 문항도 보니까 어렵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좀 평범하다라고 하는 쪽이 더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지나간 우리은행이나 기업은행이나 이런 은행권의 자소서 문항보다 난이도만 보면 국민은행이 조금 난이도는 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국민은행에 지원하게 된 계획이 지원 동기죠. 이번 상반기에 지원해 보셨던 분들이 있으면 이 각 은행에 대한 지원 동기 적어놓은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해당 직무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기술해달라. 그리고 2000바이트입니다. 해당 직무라고 하는 건 국민은행의 유니버셜 뱅킹, 우리말로 하면 굳이 종합직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개인금융이든 기업금융이든 고객이 와서 나한테 내가 참고 있는 직원이라면 나한테 원하는 업무는 내가 처리해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기업금융도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개인금융도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는 이런 직원들을 유니버셜 뱅커, UB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굳이 종합직무, 종합직원 이렇게 종합창구 시스템 그런 표현으로 할 수 있겠고요. 1번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적다 보면 1번에서 거래구조, 제가 항상 자기소개서 적을 때는 거래구조를 먼저 말씀을 드리죠. 거래구조가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설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집이 예쁘게 지어질 수가 없죠. 거래구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2000바이트로 길게 하나의 글을 적어보는 방법입니다. 에피소드라든가 경험이라든가 뭐든지 좋고 자기 이야기를 적으면서 꼭 분량이 1000바이트가 아니어도 좋으니 그 안에 읽어봤을 때 친구는 국민은행을 이래서 지원했구나 라고 하는 이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분야 또 이 직무는 이런 이유로 지원했구나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길게 하나의 글로 적어본다 라고 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1000바이트, 1000바이트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두 번째로 이렇게 1000바이트 1000바이트로 나누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더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게 더 쉽다라고 하는 거는 이 길게 하나의 글로 적는 거는 더 어렵다라는 거겠죠. 다른 말로 하면 다시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번째 방식 1000바이트 1000바이트 이렇게 나누는 방식으로 글을 적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가능만 하다면 1번 그러니까 2000바이트로 길게 하나의 글로 적어보는 이 방식을 여러분들에게 저는 더 추천을 한번 해보기는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요. 그래서 이 1번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한번 적어보면 다른 지원자들과 좀 달라지는 글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여기 2번에는 제가 자기소개서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자기소개서에 반대되는 표현이 회사소개서라고 하는 표현이죠. 회사소개서라고 하는 말은 보통 국민은행 지원동기라고 하면 국민은행이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는 게 제 가치관과 동일하다, 같다. 그래서 국민은행에 지원했다. 또 국민은행 그 해당 직무는 뭐 예를 들어 기업금융이든 개인금융이든 이런 비즈니스도 하고 저런 비즈니스도 하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선도뱅킹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직무를 선택했다라고 하면 이건 전부 다 자기 이야기가 아니고 국민은행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 국민은행에 대한 지원 동기, 그 다음에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 이 두 지원 동기가 모두 회사 소개서가 되어버리는 경우입니다. 근데 이 둘 다 자기 소개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러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내 경험은 이렇게 경험을 해왔다. 근데 이런 경험들이 국민은행과 관련해보니 그래서 국민은행과 가장 잘 맞더라. 그래서 지원했다. 또 나는 이런 일을 좋아한다. 내 캐릭터는 이렇다. 나는 이렇다 하면서 그래서 나는 기업금융과 개인금융을 할 수 있는 유비를 지원했다. 또는 나는 그 중에서도 기업금융을 좀 더 잘해보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의 이야기로 적는 것을 자기소개서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2000바이트가 이렇게 1000바이트 1000바이트로 길게 이렇게 2000바이트가 길게 있다 보니까 은행 지원 동기랑 직무 지원 동기랑 두 개가 다 회사 소개서가 되어버리면요. 글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식상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 은행 지원 동기와 직무 지원 동기 저 둘 중에 최소한 한 가지 정도 이상은 자기소개서 유형의 글로 한번 적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지원 직무라고 제가 표현을 해놓았는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겁니다. 여기에 모집 부문 해가지고 정규직 L1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모집 부문이 있고 모집 인원이 있고 직무 및 업무 내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적을 때 여기에 있는 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무 지원 동기를 적는데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원 직무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런 질문들을 할 겁니다. 저는 기업금융을 조금 더 특화시켜서 적고 싶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개인금융을 좀 특화시켜서 적고 싶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전 기업금융, 개인금융 둘 다 같이 적고 싶습니다.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다른 은행들은 보면 기업금융, 개인금융을 별도로 구분해서 뽑을 때 말이죠. 구분해서 뽑을 때는 기업금융, 개인금융을 혼합해서 이렇게 자소서에 적는 것은 제가 별로 추천하지 않았는데 국민은행은 UB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직무를 특화시켜서 좀 적겠다. 기업금융을 특화시켜서 적겠다 하더라도 또 개인금융을 전혀 안 적지는 마시고 또 개인금융을 좀 특화시켜서 적더라도 기업금융을 안 적지는 마시고 둘 다 골고루 5대5로 적어도 좋겠습니다. 한 직무, 기업이나 개인이나 한 직무만 100%다 적지는 말아 보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직무도 살짝 언급을 해주고 내가 원하는 직무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적어보라. 그러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2024년 상반기 지금 우리 마이멘토와 미스터 뱅이 함께하는 은행권, 금융권 자소서 무료 첨삭 프로그램 지금 계속 진행 중이죠. 그 은행권 중에서는 국민은행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상반기 서류 전형 기간도 다 끝나가죠. 저도 물론 피곤하고 힘들지만 여러분들 힘든 거에 비해서는 저도 같이 힘들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힘듦을 감수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할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대면, 비대면 뭐든지 좋습니다. 마이멘토와 함께 은행권, 금융권 취준 끝까지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첨삭을 할 거냐? 마이멘토 유선 문의로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은행권, 금융권 그 서류 전형 끝날 때까지 항상 마이멘토와 미스터뱅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마이멘토로 신청을 해보십시오. 그 다음 2번 문항으로 넘어갑니다. 본인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대상과 그 이유에 대해 기술해달라. 1200바이트입니다. 이거는 1200바이트니까 길이 길진 않네요.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보았을 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뭐지?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드는 그런 문항이 되지 않을까 라고 싶습니다. 여기 오타도 하나 있네요. 거래 구조가
여기 800, 400이 있고 요 2번은 400, 800입니다. 400, 800으로 이렇게 고쳐보겠습니다. 요거는 무슨 말인가? 800, 400, 400, 800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2번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은행권 자기소개서 문항과는 살짝 다를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금융 지식을 묻고 있는 것도 아니고 금융에 대한 시사 이슈나 뭐 여러분들 성격의 장단점을 묻는 것도 아니고 조금 보기 생소한 그런 문항이죠. 자, 본인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여기 일단 대상이라고 했는데요. 이 대상이 뭐냐? 대상, 내가 만약에 지금 여기 마우스를 하나 들고 있다. 그러면 이 마우스가 나의 대상이 될 수 있냐? 라고 하는 게 우리 일상에서 이 마우스를 가지고 내 대상이다 이런 표현은 잘 쓰지 않겠죠. 그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만약에 이 마우스다. 그럼 마우스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대상이 될 수 있냐라고 하는 건데요. 저는 조금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굳이 그렇게 적겠다면 뭐 적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대상이다 그러면 저는 사람과 관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대상, 그렇다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대상, 보통의 경우에는 다 부모님이나 가족이 되지 않겠습니까? 가족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대상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가족 제외라는 그런 말은 또 없습니다. 그럼 가족은 적으면 안 됩니까? 라고 하면 그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적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가족을 적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는 너무 평범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이유 때문이겠죠. 근데 가족을 적으면서도 평범하게 적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가족 중에 한 분을 선정해서 적어도 괜찮겠습니다. 그 다음 친구도 좋고 남자친구도 좋고 여자친구도 좋고 이성친구도 좋고 상관없습니다. 그 이외에 여러분들에게 힘과 활력소가 되어주고 인생의 보탬이 되는 그런 대상이 있으면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가 800, 400, 그 다음에 400, 800 이렇게 나누는 거 이건 뭔 말인가 하면 보통 우리가 글을 적을 때 여러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 두 갈식으로 많이 적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도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 글만큼은 한번 예외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겁니다. 본인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대상이 만약에 그냥 내 친구 길동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죠. 총 1200바이트를 이렇게 적는데 저는 길동이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뭐입니다 하고 이 내용을 먼저 적고 800바이트 이런 길동이와 관련된 그 소중했던 그 경험과 사례를 적어보는 방식, 요게 400 더하기 800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이 반대의 경우입니다. 반대로 길동이와 있었던 이야기를 먼저 이렇게 쭉 적어놓고 미괄식으로 그래서 저는 길동이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거꾸로 적는 방식이 800 더하기 400 방식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인사 담당자나 평가자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려고 할 텐데요. 좀 더 글이 재미있게 읽혀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400 더하기 800 이게 두괄식 방식인데 이 두괄식 방식으로 적어버리면 조금 밋밋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 1번 요 800 더하기 400 방식 이거는 미괄식 방식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한번 해보니 여러분들은 400 더하기 800이든 800 더하기 400이건 1200바이트를 이렇게 완성을 해서 400 더하기 800으로도 구조를 한번 만들어보고 800 더하기 400으로도 구조를 한번 만들어봐서 어느 쪽이 더 눈에 잘 들어오는지 한번 읽어보고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은 제가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로 넘어가죠. 본인의 삶 속에서 가장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업무를 추진했던 경험이 있었다면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 기술해달라. 2000바이트입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워하지 않는 그런 문항 같습니다. 3번은 그나마 이 국민은행 자소서 4개 문항 중에 가장 쉬운 문항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만 길이가 길었을 뿐이죠. 그래서 거래 구조는 400, 1200, 400이라고 하는 요 구조로 한번 만들어 보고 400, 1200, 400 전반부 맨 먼저 요 400에는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 400바이트 정도 적고 그 다음 중간에 있는 1200은 여러분들이 진짜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행동했던 그 노력에 대해서 1200바이트 적어보고 마지막 400바이트에는 그 결과와 배운 점, 느낀 점에 대해서 400바이트 정도를 적어보겠다. 이렇게 진도를 나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직무,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개인금융이든 기업금융이든 뭐든 간에 이 직무나 은행과 상관 있는 글이 나와야 될 거냐라고 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으니 직무와 상관없어도 좋으니 직무와 관련 있는 경험을 꼭 찾으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이건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 앞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대상 있죠. 그러면 은행과 가장 관계 있는, 은행 쪽과 관계 있는 사람, 금융과 관계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일상에서 그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런 대상을
적어보는 게 그게 더 글이 잘 적히고 상대방도 잘 읽혀집니다. 자, 이 3번도 직무와 꼭 상관없어도 된다. 이거 구애받지 말고 글 적으십시오.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인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 다음 협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갈등에 대처했던 경험에 대해서 적어달라. 본인과 생각이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게 포인트가 있고, 그 다음 협업이 포인트가 있고, 그 다음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데 갈등에 대처했던 상황에 대해서 이제 글을 적으시는 겁니다. 먼저 글의 구조는 총 1200바이트를 적는데요. 여기는 300, 600, 300으로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글의 구조는 이제 앞에 3번과 동일하게 요 앞 전반부 300은 그때 당시 상황을 적으시고요. 그 다음 600은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거기에 갈등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 내용을 중심으로 적어보시고, 마지막 300은 결과와 배운 점 또는 느낀 점에 대해서 300을 적어보겠다.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본인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 협업, 그 다음에 갈등에 대한 대처,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자, 이 4번 같은 이 문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변을 적은 내용을 읽어보면 여기 3번에 제가 표시해 놓은 것처럼 이런 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본인과 생각이 다르다. 문제를 푸는 것에 대해서 나는 A라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은 B라고 생각했다. 궁극적으로 A가 옳다라는 걸 미리 깔아놓고 이렇게 글을 적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 갈등에 대처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갈등이 있었다 그러면 나는 옳고 갈등을 일으켰던 타인, 그 팀원이겠죠. 그 팀원은 틀렸다. 팀원이 잘못했다 라고 하는 이 방식입니다. 팀원이 잘못했고 나는 옳았는데 그래서 내가 갈등을 이렇게 풀었다 라고 하는 이런 방식의 글이 아주 많이 적힙니다. 나는 옳고 남은 틀리다 라는 걸 미리 머릿속에 인지해 놓고 글을 적는 그런 방식인데요. 은행에서는 절대로 이런 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건 은행원의 글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는 옳고 남은 틀리다.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되게 자연과학적 문제를 풀 때는요. 근데 여러분들이 일상에 살면서 일상을 생활하면서 그냥 생각이 다를 뿐이지 누가 옳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무지무지 많은 경우의 수를 두고 생활하시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이 다를 뿐이지 그 다음에 누가 옳고 누가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전제를 깔지 마시고 생각이 달랐던 사람과 어떻게 협업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진짜 협업이지. 옳고 틀린 사람이 협업을 하는 것은 결국 옳은 사람이 쪽으로 쏠려 가는 것, 그건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우리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오른쪽으로 쏠려 가겠죠, 방향을. 근데 생각이 달랐던 사람들끼리 협업하는 게 이게 진짜 협업이지, 옳고 틀린 사람이 둘이 합쳐서 협업을 했다? 그 결과는 안 봐도 비디오 아닙니까? 범죄 집단이 아닌 이상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 글의 어떤 방향성이 나는 옳고 남은 틀리다 이런 글이 나오지 않고 나와 달랐던 사람, 다르다라는 이 포인트에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두고 글을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미스터뱅 미리은행이라고 하는 오픈 채팅방이죠. 지금 몇백 명 들어와 계십니다. 저 QR코드 해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고 지금 들어오면 비번이 걸려 있을 겁니다. 비번은 마이멘토 학원의 대표 전화번호 뒷자리 4자리 비밀번호로 걸려 있습니다. 마이멘토 홈페이지 찾아보면 바로 저 뒷자리 4자리를 알 수 있으니까 오픈 채팅방 들어가 계셔보시고 저한테 질문할 거 있으면 하시고, 저 지원자들끼리 질의응답할 거 있으면 하시고, 마이멘토 대표번호 비번 모르겠다라고 하면 댓글로 남겨봐 주십시오. 오픈 채팅방도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자기소개서 문항을 보면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 아무래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가장 적기 어려운 문항은 그래도 1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제가 2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직무와 연관시키지 말라. 그 다음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대상이 누가 될지 요거에 대해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 은행이나 금융과 직무와 관련 없어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3번에서는 이것도 역시 은행과 직무와 연관시키지 말고 글을 적어보라. 그 다음 4번은 나만 옳고 남은 틀리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글을 적지 말아 보셔라 라고 하는 요 조언을 드리고, 이번 상반기 대형 은행들의 채용은 국민은행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국민은행 자소서까지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의 은행권 취업은 항상 우리 마이멘토와 미스터뱅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